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그건 바로 탈북이었어. 내가 15살 때니까 벌써 8년 전 일이네. 처음엔 탈북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 사실 우리 엄마는 나보다 5년을 먼저 탈북해서 한국에 가 계셨거든. 그건 아빠와 엄마만의 굳은 약속이었어. 엄마가 먼저 가서 터를 닦아두면 나중에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합류하기로 하셨던 거야. 그때 북한에서는 중국 국경지대로 나가면 터지는 신호가 있어서 몰래 중국 폰으로 엄마와 연락하며 생활비도 받았어. 엄마도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도 우리 굶지 말라고 꼬박꼬박 돈을 챙겨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탈북하기 2년 전쯤부터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돈을 보내주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야. 그 무렵 우리 집 상황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 원래 아빠가 중국이랑 몰래 사무역을 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셨거든. 그런데 김정은이 국경 철조망 경계를 2배, 3배로 높이면서 그 일이 아예 끊겨버렸어.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이 완전히 사라진 거지. 이대로 가다가는 모아둔 돈도 다 떨어질 거고 10년 후는커녕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아빠는 직감하셨지. 아, 이대로는 큰일 났구나. 여긴 진짜 가망이 없다고 말이야. 2016년 10월 15일 아침 아빠가 갑자기 나한테 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이러시는 거야. 그때 직감했지. 아, 오늘이구나. 원래는 아빠랑 나 이렇게 둘이서만 먼저 탈북을 시도하려고 집을 나섰었어. 그런데 아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세 드신 할머니랑 어린 여동생을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야. 결국 발걸음을 돌려 다시 집으로 오셨고 온 가족이 다 함께 떠나는 길을 선택하셨지. 험난한 산속을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모르니까 쌀이랑 물은 물론이고 반찬 대신 밥에 찍어 먹을 된장이랑 김치까지 배낭에 꽉꽉 채워 넣었어. 우리는 해가 졌을 때 차를 타고 중국과 가까운 보천이라는 국경 지방으로 이동했어. 브로커 집에서 하룻밤을 숨어 지냈는데 브로커가 하루만 더 쉬고 가자고 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셨어. 이미 엄마가 없어진 주씨 대상 가족인데 애들까지 학교에 안 갔으니 감시망이 벌써 좁혀오고 있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생사를 건 추격전이었어. 그날 밤 당장 짐을 메고 산속으로 끝없는 밤길을 걷기 시작했지. 우리는 남들처럼 추운 겨울 강을 헤엄쳐 건너진 않았지만 방향도 없는 첩첩산중을 끝없이 뚫고 가야 했어. 그런데 진짜 기가 막힌 건 브로커가 산길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황당한 상황 속에서 아빠가 밤하늘에 달이 움직이는 궤적을 보면서 방향을 잡고 길을 찾아내셨어. 그렇게 북한 연선에 도착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보름달이 왜 그렇게 밝던지 커다란 초소를 피해 숨죽이며 걷고 있는데 바로 앞에 경비대원이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총을 맨 채로 자고 있는 거야. 제일 앞장섰던 아빠가 기겁을 하고 우리한테 수신호를 보내서 진짜 허겁지겁 방향을 돌렸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해. 드디어 국경 철조망을 발견했고 철망을 맨손으로 억지로 벌려서 그 비좁은 틈 사이로 간신히 몸을 밀어 넣었어. 철조망을 넘자마자 나타난 바닥을 보고 난 소름이 쫙 돋았어. 북한은 원래 진흙바닥인데 거기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도록 아주 부드러운 모래를 쫙 깔아둔 거야. 누구든 넘어오면 그 발자국을 보고 끝까지 추격하려고 일부러 깔아둔 거지. 진짜 변태들이 따로 없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무사히 중국산으로 넘어갔고 산속에서만 3일 밤낮을 꼬박 걸었어. 마침내 브로커가 차를 몰고 우리를 데리러 왔을 때 정말 짐짝처럼 차에 구겨 탔지. 중국 안에도 숱한 경비대 초소들이 있었지만 브로커가 아슬아슬하게 잘 통과해줬어. 중국에 있는 브로커 집에 도착해 간신히 씻고 밥을 배불리 먹은 뒤 한국에 계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우리 중국 도착했어. 그 말을 듣고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도 곧바로 우리를 구출할 준비를 하셨지. 우리 몸값이 1인당 중국 돈으로 15,000위안 정도였는데 아빠가 할머니와 본인 몫을 먼저 내고 엄마가 나와 동생 몫을 지불해 주셨어. 그 뒤로는 대륙을 횡단하는 기나긴 여정이었어. 택시를 타고 선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3일을 꼬박 달려 라오스 국경과 맞닿은 쿤밍이라는 곳에 도착했지. 거기서 라오스 국경을 몰래 넘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에 긴장이 탁 풀리더라. 태국은 남한이랑 사이가 좋아서 북송될 위험이 없었거든. 우리는 작은 파출소 같은 곳에 가서 잦은 신고를 하고 7일 동안 머물렀고 그 후엔 방콕에 있는 국제 수용소로 이송되어 거기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냈어. 그리고 마침내 내 나이 16살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무사히 내렸어.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긴장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인권이나 자유가 보장된 국가를 경험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공항에 국정원 직원분들이 마중을 나와서 우리를 버스에 태워 시설로 데려갔는데 정문을 통과해 건물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 건물이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 생활 필수품도 한 꾸러미씩 넉넉히 나눠주고 매 끼니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주는데 이 모든 게 다 무료라는 거야. 너무 신기해서 첫날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고 빨리 이 한국 사회로 나가고 싶다는 기대감만 가득 차올랐지. 지금 어른이 되어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아빠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안 가.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딸 둘에 연로하신 어머니까지 모시고 그 아득한 사선을 넘으셨잖아. 단순히 힘들었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먹먹한 시간이었을 거야. 아빠의 그 위대한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나만의 목소리로 세상을 향해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어. 내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